재영아빠와 함께하는 크리오 3.0 학원의 책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독자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독자분 말씀대로 책의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페이지 329페이지에 있는 템플릿 지정 내용,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작업 디렉토리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델 커머셜이겠죠. 거기에 있는 15 언더바 2D 언더바 드로잉으로 이제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면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가져올 3D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51320이죠. 51320. 그래서 이 어셈블리를 가지고 도면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책에는 A3 드로잉이라고 하는 이 템플릿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면 스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현재의 3차원 데이터가 어셈블리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어떤 것이고 현재의 시트의 크기는 어떤 것이다, 이런 정보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여기에 있는 그 보기 이동 잠금이 선택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걸 눌러 가지고 선택 해제를 하시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시트를 추가할 건데 지금 시트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시트 2번에서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아이소메트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A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3 있는 부분,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현재 이게 어떤 형태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밀리미터이고 그 다음에 A3다,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기를 선택합니다. 일반 보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위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표준 방향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뷰가 지금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기 디스플레이 탭에 가서 이거는 런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 배율이 있습니다. 배율을 더블 클릭해서, 이게 지금 보면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이 되겠죠. 이 모델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한 0.3배 정도 되는데 이거를 1로 눌러서 1대1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331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6번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컴포넌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부품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부품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불투명 2.4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가서, 이번에는 지금은 유형을 바꾼 것이고, 이번엔 뭐냐면 숨기기를 할 건데, 숨기기인데 여기에 가보면 앞쪽에 커버 같은 게 있죠. 이 부품을 선택해서 이거를 숨겨버립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 첫 번째 08번에 보면 약간 여기도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선 제거가 아니라 선 지우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걸 제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지금 그 부분 좀 빠졌네요. 그래서 선 지우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에 엣지가 3개가 있는데 이 엣지를 3개를 선택하면 이것들이 다 숨겨지는 것이죠. 삭제가 아니라 숨겨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지금 선택 필터가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서피스로 바꿔줍니다. 서피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해치, 그 다음에 채우기가 있죠. 그래서 OK 눌러주고, OK 눌러주면 여기서 이러한 해칭 또는 채우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간격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뭐 속성 같은 정보들은 아까 만들 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드로잉 트리를 보면 여기에 보면 해칭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특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엣지를 숨겼지 않습니까? 숨겼는데 여기 디스플레이 그룹에 있는 수정된 모서리 표시를 눌러주면 수정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지웠는지 어떤 것을 수정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 수정된 모서리라고 하는 저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보기 지우기라는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어셈블리에 대해서 도면을 만들 때 일반 뷰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속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당장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뷰들을 잠시 숨겨놓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뷰를 선택하면 이렇게 레이아웃만, 그 아웃라인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거를 다시 표시를 하려고 하면 보기 복원을 눌러주면 여기에 리스트가 뜹니다. 자, 여기에 리스트가 뜨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모두 선택을 해서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334페이지 끝까지 다 되었고요. 335페이지 1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편집에 여기 뷰를 선택을 하고 서피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반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택 필터를 뷰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편집해서 도면 요소로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책에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형태를 선택을 하면 이거는 그 3D와 2D와의 어떤 연계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뷰만 할 건지 아니면 이 뷰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요. 얘를 누르면 실제로는 바뀐 게 거의 없어 보이지만 여기 보면 뭔가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스케치에 가서 이런 걸 선택하면 일부가 선택되고 이거를 그냥 딜리트를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완전히 데이터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2D 엔티티로 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하나 더 시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로잉 모델을 선택을 하고 모델을 추가하는데 이름이 뭐냐면 512040이죠. 그래서 512040을 선택을 해서 이러한 뷰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이제 단순화 표현 자체가 있는데 단순화 표현은 2D 언더바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었고요. 자, 뷰를 하나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데 방향을 라이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뷰가 되었고 배열 자체를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케일이 지금 보면 5분의 1 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0.5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좀 특이한 형상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서피스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 이런 서피스를 이제 숨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피스를 숨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드로잉 트리에 가보면 레이어 트리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올 커버와 올 서피스를 선택을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하고 그다음 이 사체가 또 숨긴 상태가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상태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뷰를 선택해서 여기서 투영 보기 눌러가지고 우측 윈도를 하나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측 윈도가 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조 보기가 있죠. 보조 보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엣지, 이 엣지나 이 엣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뷰가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면 표시 영역이 이제 전체를 다 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분 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일부분만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경계를 선택을 해주면 그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37페이지까지 작업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상세 뷰를 하나 만듭니다. 세부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뷰를 하나 이렇게 원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경계를 포함하는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실제로 상세도가 배치될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세도가 배치가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만든 이 정면도를 더블 클릭해서 단면 보기에 가서 보면 2D 드로잉을 만들겠는데 여기 플러스를 넣으면 A가 있습니다. A를 넣으면 이런 형태로 뷰가 횡단면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다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모델 모서리 가시도가 전체가 아니라 영역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적용을 눌러보면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버리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39페이지까지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하냐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일반 보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은 다음에 표준 방향의 뷰를 배치해 줍니다. 자, 표준 방향 뷰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배율을 가보면 이게 지금은 0.5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2로 좀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기 디스플레이 가보면 보기 상태네요. 보기 상태에 가보면 이제 분해도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는 생성해 놓은 익스플로이드 1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해보니까 여기를 체크를 하고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는 상태죠.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잘못되었는데 얘를 내려보면 저 상태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보면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에 보기 관리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해에 가보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작업을 실제 해보니까 배율을 0.1로 좀 바꾸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기 디스플레이 보기 상태에 가서 분해도를 하는데 그냥 기본값을 두고 보기를 눌러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쓸만한 그런 분해도가 생성이 되어서 그냥 넘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40페이지까지는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341페이지 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한번 여기서 시트를 추가합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모델을 추가를 하는데 드로잉 모델을 추가하겠는데 이름이 뭐냐면 51230이죠. 그래서 여기에 51230을 선택을 하면 이러한 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뷰를 라이트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일반 보기를 선택하고 방향을 라이트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배율 카테고리에 가서 스케일을 1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를 하나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투영 보기를 눌러서 왼쪽에 선택을 하면 좌측 면도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뷰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특성에 들어간 다음에 이 탄젠트 모서리 유형이 지금은 이제 좀 딤드라고 해서 좀 흐리게 약간 흐리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중세선, 사실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2.세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2.세선 형태로 변경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이 되는 것이고요. 342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면도에 있는 이 뷰를 더블 클릭해서 단면에 가서 이 뷰를 플러스를 눌러서 A를 누릅니다. 2D 횡단면에 플러스를 눌러보면 A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이거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단면이니까 반단면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로컬로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이 데이터 평면 Z0로 되어 있는 이 평면을 선택을 해주면 구분된 영역을 로컬로 하고 절반이네요. 절반을 한 다음에 Z0를 선택한 다음에 적용을 넣어주면 위에는 단면도 밑에는 일반 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단면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는 여기서 이제 로컬을 해서 로컬 쪽 일부만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의 위치를 선택하고 그거를 통과하는 그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영역 안에서만 해칭이 표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 창에서 이걸 드래그를 오른쪽 쭉 해보면 여기 화살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정면도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누르면 이러한 화살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뷰, 이 횡단면 뷰가 어느 방향, 어떤 뷰를 기준으로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화살표를 지워버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343페이지를 할 겁니다. 사실은 맨 마지막에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뷰를 하나 더 정밀도를 선택을 하고 정밀도를 선택한 상태에서 투영 보기를 눌러서 왼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 뷰를 가지고 갈 건데 여기에 보면 횡단면 B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모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뷰 자체가
더블 클릭해 보면 라이트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물론 이거를 이제 3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회전 단면도 또는 뭐 계단 단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2D에서 적용을 생성을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2D에서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3차원에서는 만들겠습니다. 자, 뷰를 라이트로 바꾸겠고요. 이런 형태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기에 가보면 단면이 있고 옵셋입니다. 오프셋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어디냐면 이 방향이겠죠. 여기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 방향. 자, 뷰를 방향을 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데이터는 끄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참조를 선택해서 여기에 이 센터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원통 서피스의 엣지를 선택해서 참조를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실제로 단면이 지나갈 위치를 라인으로 그어주면 되겠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것이고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형태로 뷰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특성에 가서 이 이름을 B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트리에 보면 이 B가 활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 버튼으로 가지고 B 활성화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물론 이제 저는 저장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면을 간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고 단면에 가보면 그 다음에 2D 횡단면 선택해 보면 아까는 여기의 경우에는 A만 있었는데 지금 플러스를 누르면 B가 나옵니다. 자, B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약간 좀 이상하죠. 지금 약간 여기가 그 각도로 꺾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쭉 넘겨보면 화살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잘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특히나 이 뷰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지금 잘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보면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전체 정렬됨 이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회전 단면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축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축이 여기 보면 축을 보이게 하면 여기 축이 있죠. 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눌러주면 이런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영역을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뷰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시 좀 약간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면 이러한 화살표를 우리가 일반적인 제도법에 맞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면에 관련된 343페이지까지 작업이 다 완료된 것입니다.